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2013년 전홍입니다. 전홍 보이시나요? 전은 운남을 뜻하는 거고요. 홍은 홍차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운남 홍차를 말하는 겁니다. 운남 홍차는요, 역사가 한 80년이 좀 넘었어요. 중국의 3대 홍차 운남 전홍입니다. 전홍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중일 전쟁 때 그 중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차를 많이 수출하던 것이 많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운남성에 좋은 차나무들이 많잖아요. 이 차나무를 이용해서 홍차를 만들면 어떨까? 또 어떤 차를 또 개발해서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거죠. 여러 연구 끝에 운남의 좋은 대엽종 차나무 품질을 이용해서 홍차의 기법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홍입니다. 운남에서 보이차와 또 운남 녹차가 있어요. 녹차와 함께 운남 홍차가 아주 인기를 얻게 되고 여러 사람이 마시고 수출하게 되었답니다. 전홍을 우릴 건데요,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잎의 모양이 침 모양, 뾰족하게 침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잎을 또르륵 마른 거예요. 말린 상태예요. 비비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연한 이런 금침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린 잎이 홍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색깔이 금색으로 변한 예쁜 금침이 생기게 된 거랍니다. 전체적인 색깔은 어때요? 검은색이 많죠. 찻잎의 색깔을 보고 검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홍차를 블랙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홍차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을 우렸을 때 붉은색이 나죠. 그래서 그 색깔을 보고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홍차라고 부르게 된 거랍니다. 전홍 5g을 준비했으니까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홍은 2013년 차예요. 일단 전홍 넣고요. 원래 홍차는 완전 발효차로 알고 계시는데 홍차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발효될 수 있는 전통 방식을 택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발효가 돼서 더 좋아지는 그런 차가 될 수 있습니다. 세차를 해야 되니까 빨리 한번 버리겠습니다. 잔도 데워줘야 되겠죠? 잔에도 한번 주고. 색깔이 빠르게 우러나오죠? 빨리 버리고 새로 마실 것을 우려보겠습니다. 잔도 따끈따끈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이 좀 튼튼해 보이죠? 이 잔은 이렇게 생긴 잔은 평접애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마실 홍차를 우려보겠습니다. 뜨겁게 여러 번 우려서 드시는 걸로. 근데 이번에는 이런 차 도구를 쓰다 보니까 이 위에 거름망이 있어서 굳이 따로 하지 않았는데 잔에 따르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구에 따라보겠습니다. 홍차다운 예쁜 붉은색이 나왔죠? 자, 그러면 한 번 우린 것의 맛이 어떤지 보고 더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린 차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도 맡아보시고요. 향기가 은은하니 과일향이라 할까요? 꽃향이라 할까요? 은은한 향기가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본격적으로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홍차색을 즐겨볼까요? 홍차색이 잘 보이시나요? 뚜껑을 덮으면 김이 너무 서리기 때문에 뚜껑은 조금 있다가 따를 때 거름망이 있는 뚜껑을 덮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렸을 때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떫을 수 있으니까 이제 빨리 따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홍차다운 붉은색이 보이시죠? 홍차는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찻잎을 산화 발효시켜서 마시는 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산화 발효와 미생물 발효. 원래 홍차 그러면 산화에 의해서 발효된 차인데요, 산화와 발효의 차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산화라는 것은 이 찻잎에 산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찻잎을 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산화 효소가 찻잎에 있는 폴리페놀을, 그 찻잎에 있는 산소와 또 외부에도 산소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유념을 해서 약간 상처가 나게 되고 찻잎에 약간 액체가 좀 나오면서 외부 산소와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찻잎이 산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산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찻잎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변화를 해서 테아플라빈, 테아루비긴, 테아브로닌으로 바뀌어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쉬워요. 테아플라빈은 차 황소, 차를 누런잎으로 변하게 해주는
그런 거고요. 테아루비긴은 차 홍소라 그래서 찻잎을 붉으스름하게 변화시키는 거고요. 테아브로닌은 차 갈소, 찻잎을 갈색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 효소에 의해서 푸르던 찻잎이 누렇고 빨갛고 갈색으로 산화 발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산화와 발효의 차이가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발효라는 것은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찻잎 밖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찻잎에 좋은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났을 때 발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화는 자체에서 생기는 거고,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서, 외부의 미생물에 의해서 좋게 변화되는 이것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차가 80% 이상, 85% 이 정도 산화 발효가 돼서 되는 거고요.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후발효라고 하죠. 미생물에 의해서 나중에 좋게 발효돼서 가는 후발효라, 걔가 확실한 발효고요. 홍차 같은 경우나 다른 황차나 그런 것들은 산화 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색깔의 홍차 2013년 전홍 마셔봅시다. 색깔 예쁘죠? 두 번째 우렸는데요. 향기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요. 맛도 좀 더 편안하면서 단맛. 원래는 홍차에 약간 떫은 맛이 있다고 했는데 전홍은 그런 맛이 없어. 달달합니다. 향기롭고 과일 맛처럼 좋은 향기가 나면서 달달합니다. 전홍이 다른 홍차보다 달다는 평입니다. 홍차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홍차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밀크티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네, 대부분의 중국 홍차들은 이렇게 어떤 것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차 자체로 마시는 경우가 많고요. 중국 자체에서는 그런 편이고, 서양에서는 암만 해도 뭔가를 집어넣어서 우유라든가 다른 걸 집어넣어서 또 어떤 가향을 해서 또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홍차를 만드는데, 홍차의 소비량이 전체 차 소비량이 75% 된다고 하니까 홍차 인구가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새같이 비가 오고 약간 꿉꿉하고 우울할 때 홍차를 먹으면 반짝해지고 기분이 좋아서 마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큼하게 홍차 한 잔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전홍의 특징은 운남 전통 방식으로 만든 쇠청 홍차라는 점입니다. 즉, 홍차는 제차 방법에서 크게 홍청과 쇠청으로 나뉘어요. 홍청은 기계 건조고요. 쇠청은 햇빛 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자연으로 건조시켜서 만든 쇠청 홍차는요, 원래 홍차는 완전 발효인데 전통 방법으로 만든 쇠청 홍차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발효가 되면서 더 부드럽고 더 향기롭고, 왜 발효가 오래될수록 이 차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맛도 편안하고 무난하고, 그 다음에 향기도 우아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쇠청 홍차인 전홍 같은 경우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오래도록 두고 마셔도 더욱더 좋아지는 홍차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쇠청 홍차인 전홍의 경우는요, 보이차처럼 발효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과 향이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2013년 차거든요. 정말 전에 마셨을 때보다 맛과 향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깊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는 2012년에 찻집을 열어서 이때 2013년 차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맛이 다르다, 맛이 더 깊어졌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홍차는 좋긴 하지만 홍차가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시면 카페인 함량이 다른 차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 함량은요, 녹차의 경우가 커피의 4분의 1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4분의 1 정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발효가 되면서 점점 카페인이 줄어가서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된 차들은 거의 카페인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차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2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85%로 이렇게 발효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의 양이 다른 차보다 많다, 이걸 생각하시고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마시면, 또 밤늦게 마시지 말고 오후에 정도에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홍은 운남 홍차인데요. 살청 과정 없이, 우리 제다 과정 할 때 왜 위조, 살청, 유념, 건조 이랬잖아요. 근데 홍차의 경우에는 살청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조, 유념시키고, 이게 유념을 시키면서 막 비비다 보니까 이제 산화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산화 발효가 잘 일어났다 생각하면 바로 건조시켜서 제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홍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홍차는 끓는 물에 우리는 것이 잘 우러나. 원래 높은 온도에서 우리는 게 잘 우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차를 저희가 끓는 물로 우리고 있는데요. 홍차를 우릴 때 80도 정도에 우리시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80도 정도에서 우리면 홍차가 감칠맛이 있고 또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낮은 온도 한 80도에서도 우려보시고, 100도에서도 우려보시고, 90도에서도 우려보시고, 그리고 자신에 맞는 온도로 해서 우려 마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차를 우리 따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구의 좋은 점은 거름망을 따로 안 쓰고 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좀 편하게 따라 마실 수 있습니다. 홍차의 색이 정말 예쁘죠. 이 전홍은요, 다른 홍차보다는 오래 우려 마실 수 있어요. 내포성이 좋다고 얘기하죠. 정말 아름다운 홍차색이 나왔네요. 오, 진정한 홍차색입니다. 차 마셔보고요. 그동안에 찻잎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차를 마신 후에 함께 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좀 오래 놔뒀더니 약간 진한 느낌은 드는데 그렇게 뭐 떨거나 쓰거나 하진 않아요. 그동안 우려 마신 차청의 상태를, 찻잎의 상태를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깨끗하고 찻잎이 아주 깔끔하죠? 잘 보이시나요? 오늘 전홍 홍차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맛있게 우려봤는데, 홍차도 차이기 때문에 폴리페놀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몸에 좋습니다. 단 카페인이 좀 많으니까 카페인이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그냥 차의 좋은 점은 뭐 혈관에도 좋고 이런 것들 다 똑같으니까 몸에 좋은 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만나요.